과거에서 온 편지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따뜻한 시간 보내봐요. 우리 삶에서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화려한 외제차와 명품으로 포장된 성공. 그것이 진짜 행복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소중한 이에게 존경받는 삶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시골 시장에서 일하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6시 동부시장의 셔터들이 삐걱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가게 안에서 떡을 물에 담그고 있었죠. 손가락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 고재영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하루 만에 벌써 일하고. 다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떡을 손질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손님들이요?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나 봐요. 살아계실 때도. 다영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해 동안 이어진 비난이었어요. 재혼한 날부터 다영은 정희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다영아, 아침부터 그런 말은 뭐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줌마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 온 거라고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영의 비난에 대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다영의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당신이 차린 밥상은 안 먹어요. 다영은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정희 씨 벌써 나왔어요? 채소가게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정희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는 쉴 수가 없지요. 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시장 안에서 20년을 함께한 상인들은 모두 정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보낸 슬픔보다 오늘 팔아야 할 떡볶이가 더 중요한 사람, 그게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커다란 국물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켰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검은 양복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는 빈소에 들어와 묵묵히 절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의무감에 온 것 같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인하러 온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정희는 다시코, 멸치, 그리고 양파를 넣었습니다. 오래된 비법대로 만드는 국물은 정희 분식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물을 자극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양파 때문에 그래. 정희는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양파 탓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낯선 조문객 때문이었죠. 그가 누구인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떡볶이 떡이 담긴 통을 열면서 정희는 30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28살 가난과 폭력 속에서 갓난아기를 두고 도망쳤던 그때를요. 아이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지금쯤 34이 되었겠죠. 그 낯선 조문객도 비슷해 보이는 게 딱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두부 좀 썰까요? 미영의 목소리에 정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반찬을 사러 온 아주머니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까지. 정희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고 어묵탕을 떠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죄책감이 국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아줌마 근데 어제 장례식에서 왜 그렇게 안 울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영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다영아, 지금은 안 되죠? 당신한테는 항상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다영의 원망을 받아왔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의 불빛은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정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서 있었어요. 의붓딸 다영이가 옆에서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죠. 다영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지만 간간히 정희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지 않았으면서 다영이 문상객이 떠나자마자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0년간 다영의 가시돋친 말들에 대응할 방법을 배웠습니다. 침묵. 그것만이 유일한 방어였죠. 고재영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줌마, 저기 모르는 분이 오셨어요. 다영이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정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그 남자는 주변 사람들과 달리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죠. 남자는 빈소 앞에 서서 잠시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희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 익숙한,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 눈빛이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그를 따라가려는 듯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다영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조문객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조차 딴짓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희는 몸을 돌려 다영을 마주 보았어요. 다영의 눈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영아,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어.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예요? 아버지는 늘 외로웠어요. 아줌마 때문에. 다영의 말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뭐를요? 제가 뭘 몰라요?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영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재혼을 한 이유, 그리고 고재영과의 결혼 생활이 왜 그토록 공허했는지, 모든 것은 30년 전 버린 아이 때문이었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영은 친구 집에 가겠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아기 현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현우는 작은 손을 꼭 쥐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28살의 젊은 정희가 있었죠.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폭력적인 첫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그리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고아원에 맡겼다고 자신을 위로해왔지만 그것은 결국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우를 버린 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죠. 정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고재영과의 결혼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안정, 평온,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다영은 처음부터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아버지의 새 아내일 뿐이에요.
10살이었던 다영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었죠. 잠들기 전 정희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화면에는 남현우 푸드테크 CEO 한국지사 설립 위에 귀국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의 남자는 분명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버린 아들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늘 그렇듯이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마음은 복잡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남현우라는 이름을 되뇌었죠. 구글에 검색해본 그의 회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유명했습니다. 남현우는 고아였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공한 기업가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 치른 지 이틀 만에 다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묵묵히 떡을 물에 담갔습니다. 시장은 쉬지 않으니까. 그래요. 시장은 안 쉬는데 아버지는 영원히 쉬게 되셨네요. 어머니 덕분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영의 말들은 이제 새롭지 않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지금 30이 될 때까지 다영은 정희를 어머니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어제 봤어요. 아줌마가 몰래 보던 사진첩. 다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 있던 아기 누구예요? 정희의 손이 멈칫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야. 그 아이가 옛날 아들이에요? 진짜 자식? 다영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정희는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었어. 어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 나는 그때 너무 어리고 약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지. 다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한 거예요? 도망칠 곳이 필요해서? 정희는 떡을 씻던 손을 멈추고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안전한 곳이 필요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날 지켜줬고.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죠? 다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항상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고 아버지가 외롭게 죽어간 이유가 아줌마 때문이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영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았으니까요. 그녀는 고재영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고재영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요? 다영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 내 탓이 아니야.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무언가 숨기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버린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까지.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영의 질문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제 장례식에 왔던 것 같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남현우라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됐더구나. 다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 남현우요? 푸드테크 CEO? 어머니가 버린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얼굴에 갑자기 계산적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줌마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다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다영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 자산이 1,000억도 넘는데요. 다영이 중얼거렸어요. 아줌마의 아들이라 그럼 나랑은 의분남매인 셈이네요.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분식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인지 아니면 무거운 공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국물을 끓이고 있었죠. 오늘따라 양념이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섞여서일까요? 아줌마 전화가요. 늦게 들어올 거니깐 신경 쓰지 마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은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의아한 눈길로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니? 그게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29살 먹은 딸 어디 가는지까지 간섭하시게요? 다영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남현우 씨 회사 앞에 갈 거예요. 우연히 마주치는 척 해볼까 해서요. 다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아들이면 나한테는 오빠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 정도는 해야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영아, 그러지 마. 그 사람은 왜요? 비밀이 들통날까봐 그래요? 다영이 비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어머니의 불효녀 역할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성공한 CEO를 만나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영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다영은 우산을 챙겨 가게를 나갔고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겨졌습니다. 6시 무렵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그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정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어요. 남현우였죠. 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표정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곧바로 말했어요. 어묵 국물 하나 주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릴까 두려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묵을 건져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살짝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들고 현우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단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어요. 감정이라는 파도가 그의 굳은 표정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맛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기억나는 맛입니다. 정희는 그 말에 놀라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맡긴 아이가 어떻게 이 맛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가끔 꿈을 꿨어요. 누군가 나에게 국물을 먹여주는 꿈이었죠.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맛이 이거예요. 정확히 이 맛.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급히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고아원에 2달 정도 있었대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맛만은 기억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기 현우에게 국물을 먹였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현우는 조용히 국물을 받아 먹었어요. 울지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이였죠.
당신이 정희 씨죠?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차 있었어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고아원 기록에 이정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대조로 확인했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현우를 발견했어요. 다영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고 곧 의도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뵐 줄이야. 남현우 씨 맞으시죠? 현우는 고개를 돌려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서렸어요. 그렇습니다만 저 소개 못 받았네요. 고다영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 주인의 다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쳐다보았어요. 의붓딸이에요. 의붓딸? 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영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영은 가볍게 웃으며 현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이런 작은 분식집에 오셨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CEO시라면서요? 정희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다영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날카롭고 차가운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상냥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네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옛날 맛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옛날 맛이요? 다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아는 사이신가요? 현우는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가 지금 다영에게 모든 것을 밝힐까요? 그녀는 눈빛으로 간절히 애원했어요. 아, 그렇군요. 다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혹시 명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요식업계에 관심이 많아서요. 현우는 잠시 다영을 관찰하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영은 기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군요. 한국에는 얼마나 계실 예정인가요? 한국 지사 설립이 끝날 때까지요. 몇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영은 현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정희는 다영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진심으로 어머니로 대한 적이 없던 다영이 처음 만난 현우에게는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니요. 어머니, 현우 씨 국물 더 드릴까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다영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영은 부엌으로 향했고 정희와 현우만 남겨졌습니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의붓딸인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혼한 남편의 딸이야.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말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정한 척하는 거죠?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영이는 복잡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나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제 돈이 목적이군요. 현우가 냉정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다영이 국물 그릇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현우 오빠. 어머니가 직접 끓인 국물이에요. 특별한 맛이 있죠? 현우는 미소 없이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밝게 웃었어요. 아이 참,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분께 친근하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현우는 대답 대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다영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서울 맛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다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다영은 현우의 재력만을 보고 있었고 현우는 그런 다영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녀는 무력했죠. 좋습니다. 현우가 예상 외로 대답했어요. 8시에 만나죠. 다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찰나 정희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어요. 현우야. 현우는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다영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남현우가 저랑 데이트한대요. 어머니 아들이라고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주시다니 처음으로 어머니께 감사해야겠네요. 정희는 다영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영아, 그러지 마. 현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가요? 부자 아니란 말이에요? 다영이 비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처럼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지 못했지만 저는 달라요.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다영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다영은 설렘에 들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천천히 서랍을 열어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 위에 펜을 올려놓았지만 쉽게 첫 글자를 쓸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글자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현우에게. 정희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그날 널 보내며 죽는 것보다 아팠단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약했고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정희는 계속 글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행복하길 빌었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길 기도했지. 그래서 널 찾아 나서지 않았던 거야. 내가 다시 나타나면 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어. 정희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의 첫 울음소리, 작은 손가락을 꼭 쥐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날의 큰 눈동자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어요. 고아원에 맡기던 날, 넌 울지 않았어. 그저 커다란 눈으로 날 바라봤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 눈빛이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눈물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니 기쁘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서 겪었을 아픔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희는 다영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어떻게 다영이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거부하고 미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그 미움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를요. 다영이는 복잡한 아이야.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다영이도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니까.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영이를 진심으로 딸처럼 대하려 했지만 다영의 차가운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20해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단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 정희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주소는 현우의 회사로 적었습니다. 직접 전할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요. 정희가 편지를 들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다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영이 소리쳤어요. 현우 오빠가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정희는 놀라서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현우 오빠가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내 돈 때문이죠? 어머니를 2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갑자기 친절할 리가 없으니까요. 다영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희는 다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다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줬죠?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왜 그랬어요? 제 유일한 기회였는데. 다영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정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현우가 스스로 느낀 거야. 다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까지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어머니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아버지를 빼앗고 이제는 새로운 기회마저.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다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영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심이 아니면. 어머니처럼요? 다영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20년을 산 것처럼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영의 말은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녀는 고재영을 사랑했지만 첫사랑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이었죠. 나는 너희 아버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했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진심이었어. 다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이 편지를 현우의 회사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쓴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회사 앞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푸드테크 코리아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에 앉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편지를 남현우 사장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하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희라고 전해주세요. 정희는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편지가 그에게 닿을지 그가 읽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정희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다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의 일로 마음이 복잡할 터였죠. 정희는 그런 다영을 이해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에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의붓오빠를 통해 기회를 잡으려 했다가 거절당한 상처는 클 테니까요.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정희는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조용히 다가와 정희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손에는 정희가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편지 읽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정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30년이 넘은 감정을 종이 한 장에 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현우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양말 한 짝이었어요. 정희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아기였을 때 신겼던 양말이었죠. 이걸 어떻게? 입양된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간직하고 계셨죠?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게 제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어머니라는 단어에 정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 단어였어요. 국물 같이 먹어요. 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같이 먹자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늘 보던 그 국물을 이제는 현실에서 같이 먹고 싶어요. 정희는 서둘러 2그릇의 어묵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조금 흔들렸지만 현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떠먹는 동안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우와 정희가 마주 앉아 국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다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영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다영은 천천히 걸어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희와 현우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국물 그릇을 들었어요. 저도 먹어도 될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당장 떠다 줄게. 정희가 3번째 그릇에 국물을 담는 동안 다영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해요. 다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우는 잠시 다영을 관찰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영 씨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겠죠.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국물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고 다영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다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런 국물을 2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정희는 다영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영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진짜 가족이고 싶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말고 정말 가족으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엄마 다영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불렀어요. 엄마, 불러도 돼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변화였어요. 현우는 매일 저녁 정의 분식에 들러 국물을 먹었고 다영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죠. 어머니의 국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봐도 이 맛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비법이라면 오래 끓이는 것뿐이지. 시간이 맛을 만든다고 생각해. 시간과 진심이죠. 다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현우가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를 리뉴얼하는 건 어떨까요? 정희는 놀랐어요. 리뉴얼?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국물을 맛볼 수 있게요. 제가 투자할게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마케팅을 맡을게요. SNS 홍보도 하고 메뉴판도 새로 디자인하고.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국물은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 분식 리뉴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달 동안 가게는 문을 닫고 공사에 들어갔어요. 현우는 최신 주방 시설을 들여놓았고 다영은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간판은 어떻게 할까요? 완공을 일주일 앞두고 다영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세 사람의 정의 분식은 어떨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 동부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 간판이 빛나는 정의 분식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다영의 SNS 마케팅 덕분에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어머니, 긴장되세요? 현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다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됐나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환호하며 들어왔고 정희는 큰 솥에서 국물을 떡그릇에 담았습니다. 현우는 주문을 받고 다영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가게 한쪽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 현우, 그리고 다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개업 첫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세 사람은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특별히 떡볶이 3접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우리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 식사를 하는 것 같네요. 다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현우는 국물에 떡을 담갔습니다. 어머니의 국물은 항상 특별해요. 이 맛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녔는데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죠.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국물엔 30년이 넘은 진심이 들어 있어요. 내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까지.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군요.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영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어떤 건지. 엄마라는 단어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영의 입에서 진심 어린 엄마라는 말을 들었어요. 고맙다. 둘 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세 사람은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찾아온 행복,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를. 어머니, 이 국물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질까요? 현우가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거야. 다영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 맛에 반하는지. 이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삶의 맛이네요. 창밖에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불빛만이 남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국물처럼 깊고 따뜻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이 국물엔 30년이 넘은 진심이 들어 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0년도 함께 할 거예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행복의 거품이 보글보글 피어올랐습니다.